미국 방송에서 손흥민이 신무기를 장착했다고 했지만 그건 손흥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킥까지 잘 차는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 본래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인데 단지 잘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2025 MLS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일하게 올해 프리킥 2골을 넣은 선수인 것입니다. 모든 팀은 골키퍼 코치도 있고 프로로서 마땅히 상대의 선수 스타일을 파악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프리킥은 이미 충분히 연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고도 막지를 못하니 팬들과 미국 전문가들조차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흥민의 프리킥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손흥민은 더욱 대단한 선수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비현실적인 통계를 보겠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프리킥 골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지면서 감독들은 간접 프리킥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시도 횟수 대비 압도적인 득점 확률을 기록하며 이토록 프리킥 골을 잘 넣는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는 프리킥 골 70골을 넣기 위해 500회가 넘는 시도를 했고 그들의 성공률은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국가대표와 유럽 프로리그 17년 동안 프리킥을 시도한 것 자체가 30회 이하에 불과합니다. 즉 500번의 실패를 감수해야 얻을 수 있었던 프리킥의 명성을 손흥민은 30번도 안 되는 기회로 달성한 원샷 원킬 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계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프리킥 횟수가 적다면서 의심할지 모르지만 정반대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토록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가 왜 지금까지 프리킥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안타까워했을 정도입니다. 미국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능력은 왜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했을까요? 토트넘 호스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큰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 있었음에도 프리킥 전담 키커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이 미스터리를 분석했습니다. 토크스포츠에 출연했던 과거 레전드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는 당시 최고의 미드필더인 에릭센과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이 있었던 불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인품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가 자신보다 더 프리킥이 좋다는 것을 존중한다며 늘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에릭센이 떠난 후에는 무리뉴 감독 시절에야 본격적으로 프리킥을 전담하게 됐지만 이때도 간접 프리킥과 코너킥만 맡았고 해리 케인은 직접 프리킥의 월권 행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케인이 100번이 넘는 프리킥 기회에서도 골을 넣지 못하며 토트넘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현지 팬 커뮤니티는 만약 케인이 찼던 그 100번의 기회 중 절반만이라도 손흥민이 찼다면 우리는 최소한 우승 트로피 2~3개를 더 들어 올렸을 것이라며 토트넘 구단과 당시 코칭 스태프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도 최소 10개는 더 늘어났어야 한다고 했고 한 팬은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프리킥을 에릭센이 아닌 손흥민이 찼다면 어땠을까라면서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이 뒤늦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10년 동안 봉인해둔 이 핵무기의 능력이 MLS 무대로 이적하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이적 후 팀의 슈퍼스타로 인정받았고 두 번째 출전 만에 달라스와의 경기에서 미국 전역을 깜짝 놀라게 하는 프리킥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기회만 잡으면 그대로 골을 만들며 프리킥 원샷 원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폭발적인 능력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MLS컵 준결승 LAFC는 밴쿠버에게 0대2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92분 프리킥 기회를 잡은 손흥민은 압박감을 이겨내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미친 극장골을 넣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이유는 단 하나, 프리킥의 신이라 불리는 데이비드 베컴이 직접 나섰기 때문입니다. 베컴은 동부지구 방송의 해설위원으로 출연해 AFC와 밴쿠버의 숨막히는 준결승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후반 92분 손흥민의 오른발에서 터져나온 기적같은 프리킥 골을 본 순간 베컴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믿을 수 없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프리킥을 찼을 때는 원스텝을 밟고 빠르게 킥을 한다. 나는 스피드에 더 주안점을 두는 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나의 프리킥은 벽에 걸린 적이 많았다. 케인도 마찬가지 경우다. 베컴은 자신의 킥과 케인의 킥을 싸잡아 평가절하하며 손흥민의 킥을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역으로 추대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은 스피드와 회전과 함께 한 가지 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건 바로 각도다.
과거 잉글랜드 코치가 나의 킥을 분석하길 나는 킥의 각도가 25도 정도였다. 하지만 손흥민의 밴쿠버전 골은 25도보다 더 각이 크다. 30도는 돼 보인다. 베컴은 손흥민의 킥을 남미의 정교한 궤적과 유럽의 강력한 파워를 모두 섞은 완벽한 프리킥 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리킥의 달인이 스스로 자신의 킥을 부정하면서까지 손흥민을 추앙한 것입니다. 이 가상의 권위가 만들어낸 충격적인 분석에 지금 미국 축구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밴쿠버의 쉐렌센 감독은 손흥민의 프리킥을 막기 위해 MLS 수비수 1위를 교체 투입하며 수비벽을 강화하는 파격적인 전술을 썼습니다. 수비벽은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스텝을 밟으며 슈팅 시뮬레이션을 가져간 후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 그대로 킥을 날렸습니다. 4명의 수비벽을 살짝 넘으며 골대 왼쪽 상단 거미줄에 그대로 꽂히는 환상적인 궤적이었습니다. 이 골을 두고 밴쿠버의 쉐렌센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공포에 질린 고백을 했습니다. 심판이 파울을 불었을 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죠. 저는 우리 수비벽이 그것을 막아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공 앞으로 다가갔을 때 저는 기도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커스였습니다. 쉐렌센 감독은 손흥민의 킥을 죽음의 낙차라고 표현하며 이 궤적은 주니뉴 페르남부 카누만이 해냈던 프리킥의 왕의 궤적을 손흥민이 재현한 것이라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LAFC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승장인 밴쿠버의 주장 토마스 밀러는 이 실축을 두고 잔인한 생물학적 한계였다고 변호하며 손흥민에게 헌사를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실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센터서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러가 말했습니다. 그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120분간의 미친 강도에 이미 굳어버리고 경련이 일어날 때 밀리 단위의 절대적인 정확성은 불가능해집니다. 단 2cm 빗나갔을 뿐입니다. 물론은 이 실축이 기술적인 실패가 아니라 LAFC라는 침몰하는 난파선을 혼자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까지 희생한 영웅의 흉터였다고 추앙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흥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뮬러가 고백했습니다. LAFC의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 역시 아무도 첫 번째로 차고 싶어 하지 않았고 손흥민만이 용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동료들의 비겁함과 유독한 의존성을 짊어지고 싸우다가 신체적 한계에 쓰러진 비극의 신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이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긴 하다. 우리는 결승에 오를 자신이 있었고 LAFC도 충분히 결승에 오를 자격이 있는 팀이었다. 하지만 전반전의 수동적인 작전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갔다. 11대 9로 싸우게 됐는데도 역전골이 나오지 않을 때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베컴은 마지막으로 선동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신은 손흥민에게 결승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 멘트는 손흥민의 패배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서사였음을 각인시키며 미국 전체에 충격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아쉽게도 메시를 만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에서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의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프리킥 득점은 축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썼고 그의 희생은 동료들의 탐욕과 대비되며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 더 큰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진심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